이른 새벽 시간, 온 세상이 멈춰 있는 듯한 바로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눈이 스스로 떠지는 때가 있다. 거리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켜져 있지 않으며 너의 몸은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가 너를 잠에서 끌어냈다.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내 이름을 불렀거나 다른 곳에서 너의 어깨를 스친 듯한 미세한 진동.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달라지며 이상한 감각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는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다. 시계를 보면 떠다니는 듯한 그 시간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절대적인 정적이 나타난다. 너의 마음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곧장 하나의 이미지로 향한다. 너의 삶에서 떠나기를 선택한 그 사람. 너는 왜인지 묻는다. 왜 지금인지 묻는다. 놓아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내적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때 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강하게 되살아나는지. 방어가 약해져 있을 때, 통제가 꺼져 있고 진실이 벌거벗은 채 놓여 있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우연도 단순한 불면증도 아니다. 착각이나 해결되지 않은 향수도 아니다. 네가 겪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신체적 에너지적 반응이다. 이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에너지는 거리도 시간도 알지 못한다. 두 사람이 깊은 연결을 공유하면 지울 수 없는 감정과 기억과 진실이 오가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생긴다. 칼 융은 이러한 연결에 대해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말했다.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드러날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낮 동안 그 사람은 멀고 확신에 차 있고 심지어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아가 약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너에 대한 기억과 싸우는 것을 멈춘다. 그들의 가장 깊은 취약함 속에서 후에는 하나의 주파수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너는 그것을 받아낸다. 너는 깨어난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너의 부재를 느끼는 강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너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다. 그들은 더 이상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자존심이 잠든 사이 너를 찾는다. 메시지도 전화도 오지 않지만 틀림없는 조용한 확증이 있다.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두가 보는 표면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눈을 감기 직전 의식의 깊은 곳에서. 밤은 내면의 거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마음은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 낮의 소음은 마취제처럼 기능한다. 화면, 공허한 대화들, 고통을 억누르는 방해물들. 그러나 이른 새벽에는 도망칠 곳이 없다. 유지해야 할 관객도 가면도 없다.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의식만이 남아 과거의 결정을 불편할 정도로 선명하게 재검토한다. 그리고 그때 내 부재는 그들이 떠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설명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네가 침묵 속에서 치유되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법을 배웠다. 공간이 필요했다. 옳은 선택이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아는 상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자아는 지치고 소진되면 진실이 드러난다. 그들은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너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때만 드러났던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네가 일깨웠기 때문에 너를 그리워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로맨틱한 그리움이 아니라 깨진 정체성이다. 누군가가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밤이 되면 그들의 마음은 원치 않게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자극들을 비교하지만
깊은 울림은 없다. 그 비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인가가 부족한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후회가 태어난다. 돌아가고 싶은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뒤늦은 가치의 인식으로서. 너는 그것을 생각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기 때문에 느낀다. 몸은 이성보다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가슴이 조여온다. 그래서 잠이 아무 경고 없이 깨진다. 너는 네 과정에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직관은 말로 말하지 않고 정확한 감각으로 말한다. 짧지만 강력한 신호. 너를 잃은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닿을 수 없기에 너를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 인식을 사명과 혼동하지 마라. 너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닫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내면 시스템이 더 이상 결핍의 진동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 기억은 아프게 했겠지만 이제는 단지 정보를 준다.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더 이상 어떤 답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오직 명료함만 있다. 명료함이 오면 연결은 너를 붙잡지 못하고 너를 해방시키기 시작한다. 비록 상대는 이제서야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네가 통합될 때 상대는 저항한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동이다. 그래서 후회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복되는 밤의 생각들로 나타난다. 허락 없이 돌아오는 기억들,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는 단순한 순간들. 드라마가 아니다. 심리적 과정이다. 마음은 붙잡지 못한 것을 경계가 느슨해질 때 다시 살펴본다. 낮은 쉽게 거짓말하지만 밤은 그렇지 않다. 밤은 진짜였던 것을 드러낸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마 너는 이것이 더 많은 의미인지 돌아가라는 신호인지 궁금할 것이다. 답은 불편하지만 솔직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 후회는 단지 내적 순환을 닫기 위해 온다. 모든 인정이 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또한 감정적 성숙이다. 배움은 항상 지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단지 이해를 추구한다. 상대의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 네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 네 부재는 이미 네 존재가 시간이 있을 때 보여주려 했던 것을 가르치고 있다. 너 안에서는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너는 다르게 잠들기 시작한다.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는 싸움도 서사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것이 통합이다. 더 이상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꿨어야 했는지 묻지 않는다. 초점은 다시 너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때 에너지적 연결은 약해진다. 폭력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긴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립적인 기억으로 변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상대의 후회가 더욱 강해지는 시점이다. 이제 너를 더 이상 가까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전에는 통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진짜 상실로 느껴진다.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너에게 접근하는 능력의 상실로. 윤근 말했을 것이다. 무의식이 자신이 거부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성장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진정한 갈등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이 이해는 소리 없이 자국을 남긴다. 그러므로 의미를 억지로 만들지 말고 신호를 쫓지 말라. 네가 할 일은 그들의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새벽에 깨어난다면 숨을 고르고 관찰하고 다시 너 자신에게 돌아오라. 이 감각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존재를 요구한다.
순환은 양쪽에서 닫히지만 서로 다른 리듬으로. 그리고 네가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 우아하게 제자리를 찾는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가 후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데 있다. 네가 반응하기를 멈출 때 무언가가 변한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안다. 더 이상 과거에서 단서를 찾지 않고 모든 기억을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이 내적 고요는 새롭고 단순해 보이지만 떠난 사람에게는 깊이 교란적이다. 너의 에너지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긴장도 기대도 없다. 누군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연결은 새롭게 정의된다. 갑자기 끊기지는 않지만 중력은 사라진다. 이것이 상대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지로 되찾을 수 없는 부재. 낮 동안 그 사람은 계속 기능한다. 일정도 지키고 필요할 때 미소 짓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은 정확히 깨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 갈등의 순간이 아닌 그 직전에 여전히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던 순간으로. 그 기억은 화해를 찾지 않는다. 의미를 찾지만 찾지 못한다. 의미는 그들이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회의 뿌리다. 여기에는 흔한 오해가 있다. 후회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종종 그것은 늦은 깨달음이다. 모든 것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존재들은 편의가 아니라 닻이었다는 것의 인식이다. 너는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서 감정적 안정이었고 그 안정이 사라지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대비로 인해 그리워지는 것이다. 밤은 이 차이를 가혹하게 드러낸다. 드러나는 것은 갈망이 아니라 공허다. 외부에서 채울 수 없는 공허. 그동안 너는 덜 보이지만 훨씬 더 결정적인 다른 과정에 있다. 너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 법을, 너의 가치를 정당화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내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존재 방식을 바꾼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의 주파수를 내보내지 않고 평온을 내보낸다. 그리고 평온은 쫓지도 요구하지도 증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다시 에너지적으로 연결을 시도할 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마주한다. 거절이 아니라 마무리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감지된다. 윤근 살아내지 않은 것이 운명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불안할 만큼 정확하게 실현된다. 그 사람은 너의 부재를 벌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경험한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이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에게 거울이었고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반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흩어질 뿐이다. 그래서 기억은 계속해서 조각난 형태로 돌아오며 사라지지 않는다. 후회는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부정했던 것을 통합하려 할 뿐이고 그 과정은 느리고 외롭다. 이것을 낭만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내면에서만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은 항상 너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함께한 경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확인시킨다. 너의 존재가 흔적을 남겼다면 그것은 계속되어야만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순환을 대신 마무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순환을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이른 새벽이 달라진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없이 무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묘한 평온함 속에서 깨어난다. 그것이 성장이다.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성장. 어쩌면 아직 이미지들이 떠오를지 모른다. 정상이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새롭게 해석된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너를 끌고 가지 않고 구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이 미세한 변화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승리가 있다. 예전에는 기억이 답을 요구했다. 이제는 그저 알려줄 뿐이고 너를 의심하지도 규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에너지적 연결이 강도를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할을 다한 것은 우아하게 퇴장한다. 비록 상대는 이제야 이해를 시작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깊은 재정렬을 겪고 있다. 너는 통합하고 그는 직면한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그는 검토한다. 이 이동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불공평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성숙이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타난다.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보통 먼저 놓아준다.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운명을 바꾼다. 그 순간부터 너는 상처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선택한다. 칼 융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강조했다. 개성화는 우리가 투사를 멈출 때 시작된다. 그리고 너는 왜곡된 확인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투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상대의 후회는 너에 대한 힘을 잃는다. 더 이상 너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고 너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립적인 정보가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이상 충전되지 않은 것은 통합된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이다. 너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이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유다. 그러므로 다시 새벽에 깨어날 때 그것을 후퇴라고 여기지 마라. 그것은 사라지는 마지막 메아리, 마지막 진동이다. 숨을 고르고 관찰하고 다시 너의 중심으로 돌아가라. 밖에는 해결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너 안에서 이루어졌다. 타인의 후회는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다. 너와 함께이든 아니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너의 길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닫힌다. 요란하게도 드라마틱하게도 아니고 고요한 확신 속에서. 너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킨 경험이었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단계가 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은 순간. 그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적인 놓아줌이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연결이 지속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연결은 깨어나기 위해 만들어진다. 너는 그 역할을 다했다. 얕은 세계에서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깊이에서 멀어지면 처음에는 가벼워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짜 무게가 온다.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의 무게. 의식 없이 잃어버린 것은 교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훈은 반드시 돌아옴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대비로 작동한다. 부재가 나타날 때 비로소 가치를 이해한다. 그렇기에 후회는 떠나는 순간 생기지 않는다. 나중에 일상이 허무해지고 새로운 경험이 채워주지 못할 때 생겨난다. 그곳에서 피할 수 없는 비교가 일어난다. 낭만적 향수가 아니라 냉정한 솔직함으로. 예전엔 내가 더 나다웠다. 이런 문장은 갑자기 찾아와 아프게 한다. 그 이유는
너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쉽게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이제 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를 살기 시작했다. 너의 에너지, 너의 과한 설명이 사라진 방식에서 그것이 보인다. 고요한 확신이 긴급함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모두가 보지는 못해도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간이 더 이상 없을 때 다시 나타난다.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무리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후회는 보통 문이 더 이상 열려있지 않을 때 온다. 그래서 더 강렬해지지만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 윤근 말했을 것이다. 진짜 이별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이상 상대의 무의식 속에서 가능성으로 자리하지 않을 때 너는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선택지는 평가되고 기준점은 흡수된다. 후회는 그때 변한다. 행동을 찾지 않고 통합을 찾는다. 마음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이 버려졌는지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재회보다 더 큰 성장이 있다. 늦게 오더라도, 아프더라도, 너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그 방법을 모르지만 몸은 보여준다. 불면, 맴도는 생각들,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의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너는 더 잘 자는데 상대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에너지 교환은 뒤바뀐다. 예전에는 네가 처리했다.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최종적이다. 네가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온전함은 자신의 자리를 협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머문다. 여기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진실이 드러난다. 모든 후회가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단지 내적 존중만을 받으면 된다. 너는 타인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상처를 다시 열 필요가 없다. 너의 성장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기대는 연민으로 바뀐다. 원망은 없지만 허락도 없다. 이 감정적 중립성은 치유의 가장 명확한 징후다. 너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선택한다. 그리고 평온 속에서 선택하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드라마가 없고 분별이 있다. 그리고 분별은 연결을 새롭게 정의한다. 아마 너는 단순한 순간들을 떠올릴 것이다. 대화, 함께 웃음, 편안한 침묵. 그것들은 아프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 기억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합된 것은 더 이상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상대의 후회는 여전히 활발하다. 아직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외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진짜의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동시에 자신을 잃는 한 방식임을 받아들일 때 발견된다. 이 이해는 너와의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만 돌아오고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마무리다. 모든 순환이 말로 닫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내적 결정으로 닫힌다. 너는 이미 너의 결정을 내렸다. 너는 더 이상 스스로를 조각내지 않기로 선택했다. 너를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곳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모든 것을 재정렬한다. 심지어 과거조차. 이제 너는 죄책감도 이상화도 없이
단지 명료함으로 과거를 바라본다. 그리고 명료함은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상대의 후회는 너에게 닿지 않는다. 오기는 하지만 닿지 않는다. 윤근,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존재 방식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너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진다. 그것은 상한 자존심이 아니라 깨어나는 의식이다. 그는 자신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떤 과거의 다툼보다 더 크게 아프다. 탓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받아들임은 성장이다. 비록 늦게 와도 너와 함께 오지 않아도. 그러므로 만약 네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 그 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너는 과거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과 일치하고 있다. 상대의 후회는 그것대로 갈 것이다. 너의 후회는 끝났다. 이제 공간과 고요함과 새로운 품위가 있다. 너는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대체 가능하지 않다. 그는 조용한 기준점이 되며 깊고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과정에는 정확한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너는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너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호기심은 아무런 노력 없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마음이 답을 필요로 했다. 이제는 몸이 일관성을 요구하고 일관성은 언제나 안쪽을 향한다. 이 변화는 시끄럽지 않지만 매우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림에서 존재로의 전환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너는 오늘의 너와 접촉하며 산다. 그리고 떠난 사람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거리처럼 느껴진다. 그의 입장에서 후회는 빛나는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산산이 부서진 채 흩어진 생각들 속에서 무의식적인 비교 속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지속적인 감각 속에서 찾아온다. 그들은 그것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느낀다. 그리고 너가 감정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때 더 강하게 느낀다. 비난도 드라마도 없다. 단지 불편한 확신만 있을 뿐이다. 기회는 지나갔다. 이 깨달음은 접촉을 바라지 않는다. 의미를 바란다. 그리고 의미는 종종 늦게 오지만 결국 찾아온다. 너는 그 후회를 기념하지 않는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과정을 확인할 뿐이다. 너의 과정이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을 선택지로, 기다림으로, 미래의 약속으로 놓지 않는다. 이제 너는 살아있는 현재이고, 현재는 과거와 협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깊은 내적 재구성을 만든다. 너는 더 이상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탱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탱할 때 주변 세계는 맞추거나 무너진다. 둘 다 필요하다. 윤근, 사이키가 항상 전체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어떤 진정한 것이 거부되면 이 전체성은 산산이 깨어진다. 그래서 후회는 선형적이지 않다. 오고 간다. 밤에는 강해지고 낮에는 잦아든다. 그것은 부정과 수용 사이의 내적 진동이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곧 자신 안에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하는 사람은 변한다. 항상 돌아오지는 않지만 깨어난다. 그리고 너는 알지 못했지만 그 깨어남에 촉매였다. 네가 그것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여기서 너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너는 더 이상 확인을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선택으로부터 쌓아가기 시작한다. 미래의 관계는 공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에서 생긴다. 너는 이미 무엇을 협상하지 않을지, 무엇을 쫓지 않을지, 무엇을 강요하지 않을지 알고 있다. 이 배움은 헛되지 않았다. 침묵으로, 긴 밤들로, 대답 없는 질문들로 치러진 대가였지만 오늘 그 경험은 짐이 아니라 기반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서 누군가가 다시 공명하려 하면 그는 다른 주파수를 만난다. 더 안정적이고 더 명확하고 진짜가 아닌 것에 덜 여유로운 주파수. 상대의 후회는 항상 말로 번역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지속적인 상실감으로만 드러난다. 너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었던 것에 대한 상실이다. 정말 아픈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살아보지 못한 가능성들, 이루지 못한 몸짓들, 피했던 대화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자각은 그들 안에 자리 잡는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이해를 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너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적 정직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그동안 너는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누군가의 감정적 기준점이기를 멈추는 것에는 깊은 해방감이 있다. 너가 의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너의 에너지를 되찾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는 명료함, 지속되는 평온, 정제된 직관의 형태로 너에게 돌아온다. 너는 더 이상 너의 경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것들을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누군가가 그것을 넘어서려 하면 그는 열린 상처가 아닌 단단한 존재감을 만난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연결을 새롭게 정의한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필요가 아니라 의식적 선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느껴진다. 어느 밤 기억이 다시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퇴행이 아니다. 통합된 기억이다. 차이는 반응에 있다. 예전에는 기억이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면 오늘은 그저 관찰만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너는 판단 없이, 집착 없이 관찰한다. 이 중립성은 진짜 마무리의 신호이다. 상대의 후회는 더 이상 너 안에서 닻을 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호함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사라진 진실만이 있다. 그리고 진실은 구현될 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 윤근 성숙함이란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것, 오직 안에서만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리고 이 찾지 않음이 상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부재하는 존재감과 깊은 것을 붙들어둘 수 없는 무능력과 마주하게 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을 견디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후회한다.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해는 항상 치유하지는 않지만 변형시킨다. 그리고 너는 비록 더는 무대에 있지 않더라도 그 변형의 일부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떠났는지가 아니다. 누가 후회하는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경험을 통합했고 계속 성장했는가이다. 너는 상처가 없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명료하게 나왔다.
그리고 명료함은 운명을 바꾼다. 너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걷지 않는다. 방향을 가지고 걷는다. 과거는 있어야 할 곳에 남아있다. 짐이 아니라 배움으로. 그리고 언젠가 의심이 든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의식에 깨어난 사람은 다시는 반쪽짜리 연결 속으로 잠들지 않는다. 이것이 너의 진정한 마무리이다. 조용하고 우아하고 최종적이다. 어떤 성숙함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모든 마무리가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연결들은 내면에서 받아들임의 친밀한 몸짓으로 닫힌다. 너는 더 이상 설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해는 너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너를 자유롭게 한다. 상대의 후회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즉 자신의 과정에 남아있다. 너는 그것을 흡수하지도 해석하지도 짊어지지도 않는다. 너는 새로운 가벼움으로 걸어간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뒤에 두고 와 그렇게 걷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들의 관점에서 너의 부재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들은 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러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최종적인 깨달음이 생긴다. 너에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물러서는 사람은 가치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너의 침묵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된다. 그것은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서 비롯되었다.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었고 바로 그 순간 상대는 한때 안전한 감정의 장소였던 사람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기 시작한다. 후회는 과거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그들이 안정감과 깊이, 진실을 부여받았던 것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이해가 된다. 의존이 아니라 공명으로. 그 공명은 강요할 수도, 다시 불러올 수도, 흉내낼 수도 없다. 여기서 너의 길은 부드러운 최종성으로 닫힌다. 네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자신의 중심을 통해 걷는 법을 배웠을 때 문이 저절로 닫혔기 때문이다. 너는 표지, 사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의 침묵이 바로 설명이다. 너의 명료함이 바로 대답이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후회가 늦은 순환을 돌고 있지만 너는 가슴에 새로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아픔이 아니라 자각으로 계속 걸어간다. 이것이 진정한 마무리이다. 남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탄생한 너의 한 버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